이번 시간에는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스택을 직접 구현하는 방법과 STL에서 제공하는 스택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이라고 하는 용어는 물건을 쌓아 올린 더미 또는 물건을 쌓는 행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이고요. 자료 구조에서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저장하는 형태의 선형 자료 구조고요. 보통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후입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삽입된 데이터가 먼저 삭제가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last in, first out의 약자로 해서 리포 또는 라이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택은 데이터의 입출력이 한쪽 방향으로만 수행되는 리스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한 연결 리스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의 리스트,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택이 사용되는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컴퓨터에서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할 때 실행 취소 또는 언두와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스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웹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를 이용해서 이전에 방문했던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도 스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경우에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서 다시 원래 함수로 복귀하기 위해서 원래 함수가 실행되고 있던 지점의 주소를 기록을 하는데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그 주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스택은 상당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자료 구조인데요. 이번 시간에 스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지원을 해야 되는 주요 연산들을 화면에 나타냈는데요. 푸시, 팝, 탑, empty, size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empty와 size 같은 경우는 스택이 비어있냐 또는 스택이 몇 개의 원소가 있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스택에서 자료를 삽입하거나 삭제 또는 참조하는 연산은 위에 세 가지 연산만 제대로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푸시 연산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스택의 맨 위에다가 새로운 원소 2를 추가하는 함수고요. 여기서 스택의 맨 위라고 표현을 한 것은 스택에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위로 쌓아 올리는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맨 위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팝이라고 하는 연산은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맨 마지막에 들어간 원소를 삭제하는 연산을 이야기를 하고요. 팝 연산 같은 경우는 스택의 맨 위에 들어있는 원소를 경우에 따라서는 탑 대신에 피크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empty 같은 경우는 스택이 비어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사이즈는 스택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반환하는 연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스택의 주요 연산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택을 생성하게 되면은 화면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비어있는 하나의 통이 생성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는 형태로 스택이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스택에다 푸시를 하게 되면은 10이라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스택에 들어가게 되고요. 다시 푸시 20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게 되면은 10 위에 2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올라간 형태로 스택이 구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푸시 30을 하게 되면은 3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스택 위에 또 자리 잡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팝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현재 스택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맨 위에 있는 3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스택에는 두 개의 데이터만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현재 상태에서 탑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스택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또는 가장 나중에 들어온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푸시 40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요. 현재 스택에 4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맨 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재는 스택에 10, 20, 40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 방향으로만 자료가 입출력이 되는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리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배열 또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배열을 미리 할당을 해놓고 현재 데이터의 개수 또는 가장 마지막에 삽입된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t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스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전체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미리 생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 중에 현재 10, 20, 30, 40과 같은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t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ush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요. t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t가 요 위치를 가리키도록 설정을 하고 요 위치에다가 새로운 값 2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pop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t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를 하나 감소시켜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 위치를 t가 가리키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탑 연산 같은 경우는 현재 배열 이름에 대해서 t 위치의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삽입과 삭제가 상당히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미리 설정해 놓은 배열 크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푸시해야 될 경우에는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에러를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의 구현 방법입니다. 자,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을 할 때에는 단순 연결 리스트 또는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택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스택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연결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연결 리스트의 맨 앞부분에 추가가 되는 형태로 연결 리스트를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ush 2 같은 새로운 값을 추가할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에서 push first라고 하는 함수를 대응시켜 주시면 되고요. pop이라고 하는 연산을 이용해서 스택에서 맨 마지막에 추가된 데이터를 삭제를 할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에 pop first와 같은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과 같은 연산을 수행할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의 맨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할 경우에는 시스템 메모리가 허용할 때까지 새로운 원소를 무제한으로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원소를 새로 삽입하거나 삭제를 할 때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 값을 적절하게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C++에서는 STL에서 제공하는 벡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택 클래스 같은 경우는 템플릿으로 선언을 했고요. 임의의 데이터 타입 t를 사용하는 형태로 스택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택 클래스 같은 경우는 멤버 변수로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std의 벡터를 v라고 하는 이름으로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고요. 이 v에다가 데이터를 푸시 또는 팝을 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 생성자에서는 그냥 비어있는 벡터를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푸시 함수, 팝 함수, 탑 함수, empty size와 같은 기본적인 함수를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푸시 함수 같은 경우는 벡터에다가 맨 마지막 위치에다가 여기 전달된 엘리먼트를 그대로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팝 함수 같은 경우는 벡터에서 맨 마지막 위치에서의 엘리먼트를 삭제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로 탑 함수 같은 경우는 벡터에서 맨 마지막 위치에 있는 원소를 반환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const t 참조 형태로 반환을 하는 것은 스택에 들어있는 값을
다른 함수에서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뒤에 const가 붙은 것은 이 함수 안에서 멤버 변수 v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empty 함수 같은 경우는 단순히 현재 벡터가 비어있는지를 판단해서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 함수 같은 경우도 벡터에 현재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할 경우에 스택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참조하는 모든 연산들의 시간 복잡도는 상수시간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구현했던 스택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챕터 04 폴더 아래에 스택 1.cpp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강의 자료에서 설명했던 스택 클래스 정의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택 클래스는 STL에서 제공하는 벡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택 자료 구조를 구현해 놓은 클래스고요. 자, 그럼 메인 함수에다가 저 스택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수값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STK라고 하는 이름의 스택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STK에 10, 20, 30을 각각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어딘가에 비어있는 스택이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10, 20, 30이라고 하는 3개의 데이터가 추가가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스택에서 팝 연산을 한번 수행을 하게 되면요. 자, 이때는 스택의 맨 위에 있는 3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없애버리는 연산이 수행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도록 이런 형태가 되도록 스택이 변경이 됩니다. 자, 만약에 스택에서 현재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를 하고 싶으면은 STK에 탑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 연산이 반환한 값을 화면에 출력하려면은 cout으로 리다이렉션 형태로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스택에 20이라고 하는 값이 맨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20이라고 하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어야 하고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스택에다가 푸시 40이라는 값을 한 번 더 푸시를 하게 되면요. 이 경우에는 스택의 맨 위에 40이라는 값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 스택에는 전체 3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코드를 여기까지만 작성을 하게 되면요. 메인 함수가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은 STK라고 하는 이 변수는 메인 함수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끝나는 부분에서 여기서 STK는 소멸이 되고요. STK가 소멸이 된과 동시에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담고 있는 정확하게는 여기서 벡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3개의 데이터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종료하기 전에 스택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차례대로 하나씩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타난 형태대로 이러한 형태대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스택에서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와서 2라고 하는 변수로 바꾸요. 그리고 그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스택에서 맨 위에 있는 값을 삭제하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재는 STK라고 하는 스택에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while 루프가 실행이 되면은 처음에 스택의 맨 위에 있는 4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40이 팝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택의 맨 위에 있는 2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을 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 하나 남아있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while 루프 맨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현재는 STK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while 루프를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고 맨 아래에서 end of line 줄바꿈을 수행하는 형태로 코드가 동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된 결과를 보게 되면은 40, 20, 10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코드는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삭제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코드이기 때문에 스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STL에서 제공하는 벡터 클래스를 이용해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 템플릿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었는데요. C++에서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 템플릿은 리포 방식의 데이터 입출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택 자료 구조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어댑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벡터라든가 리스트 같은 일반적인 STL 컨테이너들의 기능을 확장을 해서 특별한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STL에서는 스택과 큐와 프라이어리티 큐라고 하는 세 개의 컨테이너 어댑터를 지원을 합니다. 스택 클래스가 정의된 형태를 보게 되면요, 사용할 자료형 타입 T를 갖다가 지정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인자가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STL에 있는 대기라고 하는 클래스를 컨테이너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기라고 하는 것은 double-ended queue의 약자고요. 대기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한 내용은 챕터 5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스택 같은 경우는 이 컨테이너를 여러분이 대기 아니라 벡터라든가 리스트 같은 컨테이너를 지정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본 형태인 덱을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STL의 스택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택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셔야 합니다. 그럼 STL의 스택 클래스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왼쪽에 탐색기 창에서 스택 1.cpp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키보드에 Ctrl+C와 Ctrl+V를 연속적으로 눌러서 복사본 파일을 만들고, 복사본 파일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해서 파일 이름을 stack2.cpp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ck2.cpp에서는 스택 클래스를 직접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지원하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택 클래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작성했었던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택 클래스 정의는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벡터 클래스 대신에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택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 보면은 여기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택 클래스 이름을 소문자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스택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std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스택 클래스인데요. 위에서 st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std 콜론은 삭제하고 생략하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 스택 클래스는 아까 우리가 작성했었던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택 클래스와 멤버 함수 사용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코드는 그대로 놔두고 똑같이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곧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똑같은 형태로 프로그램 결과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